재산을 모두 빼앗긴 줄 알았던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 동네 회관.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단상 위에 할머니가 서 있다. 손에 든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른다. 빨리 돌아가셔야지.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며느리 목소리. 차갑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춘다. 어머니, 요양원 가셔야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웃음소리까지 녹음되어 있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든다. 이게 제 며느리 목소리입니다. 뒤쪽에 앉은 여자. 고개를 숙인다. 며느리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다. 속삭임이 커진다. 저 사람이 효부라고 소문났던 사람 아냐? 며느리는 일어나 뛰쳐나간다. 문이 쾅 닫힌다. 할머니는 웃지 않는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며느리 지은이 웃으며 서류를 내밀던 날.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할머니 순자는 안경을 쓴다. 부동산 등기 서류, 진명의 이전. 이게 뭐니?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해 드리려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다정하다. 하지만 눈은 다르다. 아들 민수가 옆에 앉아 있다. 엄마, 지은이 말이 맞아요. 순자는 펜을 든다. 도장을 찍는다. 지은이 서류를 챙긴다. 빠르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웃음 속에 뭔가 번득인다. 순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지은을 칭찬한다. 며느리가 효부네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은은 겸손하게 웃는다. 당연한 일이죠. 마트에서, 은행에서, 동네 곳곳에서 지은은 효부가 되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본다. 표정이 없다. 일주일 후, 지은이 순자를 찾아온다. 어머니, 왜? 요양원 자리가 났대요. 순자는 차를 마신다. 요양원? 네.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나아요.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지은의 얼굴이 굳는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괜찮아.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다음 주에 입소하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본다. 올해. 알았다. 요양원 입소 날. 민수가 짐을 나른다. 엄마, 여기가 더 좋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지은이 요양원 직원과 이야기한다. 어머니 치매 초기세요. 혼자 두면 안 돼요. 거짓말이다. 순자의 정신은 멀쩡하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방문이 닫힌다. 순자는 창밖을 본다. 자신의 집이 보인다. 이제 남의 집. 그날 저녁. 지은은 SNS에 사진을 올린다. 요양원 앞에서 찍은 사진.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며느리돌이, 해시태그 가족사랑. 댓글이 달린다. 부러워요. 효부시네요. 본받고 싶어요. 지은은 웃으며 좋아요를 누른다. 민수는 옆에서 침묵한다. 점점 말이 없어진다. 하지만 멈추지 못한다. 요양원. 순자는 매일 공책에 무언가를 적는다. 날짜, 시간, 통화 내용, 면회 온 사람.
오지 않은 사람. 직원이 궁금해한다. 어머니, 뭘 쓰세요? 일기. 일기요? 내 인생 정리하는 거야. 순자는 웃는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다. 순자는 서랍을 연다. 녹음기가 있다. 작은 녹음기. 2주 후, 지은이 순자에게 전화한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건강하시죠? 그래. 다행이네요. 바빠서 못 가는데요. 거짓말이다. 지은은 백화점에 있다. 어머니, 저 끊을게요. 전화가 끊긴다. 순자는 녹음기를 멈춘다. 모두 녹음되었다. 또 다른 날, 민수가 전화한다. 엄마, 나야. 응, 건강하시지? 그래. 침묵. 엄마, 미안해. 뭐가? 그냥.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한다. 괜찮아. 너도 힘들지. 순자가 먼저 전화를 끊는다. 민수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다. 지은이 소파에서 TV를 본다. 시어머니 괜찮대요? 응, 다행이네.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3개월 후, 순자는 요양원 원장을 만난다. 원장님, 제가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법률 상담이요? 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네.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원장은 순자를 자세히 본다. 치매라던데. 하지만 지금 눈빛은 또렷하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제 권리를 찾고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명함을 꺼낸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든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순자는 방으로 돌아간다. 명함을 책상 위에 놓는다. 한참을 본다. 그리고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사무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한가요?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순자는 서랍을 연다. 쌓인 증거들 하나하나 확인한다. 녹음 파일 30개, 통화 기록 50건,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모두 정리되어 있다. 밤새 준비한다. 아침이 밝는다. 연락처를 준다. 일주일 후 변호사가 요양원을 찾아온다. 어르신, 어떤 일로 연락하셨나요? 순자는 서류들을 꺼낸다. 부동산 등기 서류, 통장 사본, 녹음 파일, 일기장, 제 재산을 찾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본다. 눈이 커진다. 이건 조건부 증여였어요. 순자가 말한다. 저를 제대로 모셔야 집이 넘어가는 거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녹음기를 건넨다. 재생한다.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빨리 돌아가셔야지. 요양원에서 편히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충분합니다.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웃는다. 차갑게. 다음 날 지은의 직장으로 등기 한 통이 배달된다. 대표 앞으로. 김지은 씨 계신가요? 네, 제가 김지은인데요. 등기 우편입니다.
지은은 서류를 받는다. 찢어본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부동산 반환 청구의 건. 손이 떨린다. 동료가 묻는다. 지은 씨, 괜찮아요? 아, 네. 하지만 괜찮지 않다. 그날 오후 회사에 소문이 돈다. 지은 씨, 시어머니 요양원에 보낸 거 맞죠? 그런데 재산 뺏었다던데요? 효부 이미지는 다 거짓이었나 봐요. 지은은 화장실에 숨는다. 거울을 본다. 창백한 얼굴. 이럴 수가. 휴대폰이 울린다. 변호사다. 김지은 씨? 네. 법원에서 연락할 겁니다. 답변서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긴다. 지은은 주저앉는다. 저녁. 지은이 집에 돌아온다.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다. 왜 이래? 오늘 회사에서 뭐? 시어머니가 소송 걸었어. 민수는 벌떡 일어난다. 뭐라고? 집 반환하래. 왜 갑자기? 지은은 민수를 노려본다. 당신이 엄마 잘 모시라고 했잖아. 나를 왜 탓해? 당신 엄만데. 두 사람은 말싸움을 한다. 밤이 깊어진다. 다음 날 동네 게시판에 공고가 붙는다. 집주인 변경 안내. 박순자, 김지은, 박순자. 이웃들이 모여든다. 뭐야, 다시 바뀐 거야? 며느리한테 뺏겼다가 도로 찾은 건가? 아이고, 무슨 일이래. 한 아주머니가 말한다. 그 며느리 효부인 척하더니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 마트, 은행, 미용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지은은 마트에 간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본다. 속삭인다. 저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 쉬 들려. 지은은 장바구니를 든 채 멈춘다. 물건을 내려놓는다. 그냥 나온다. 민수의 회사. 팀장이 민수를 부른다. 민수 씨, 잠깐 올래요? 네. 사무실로 들어간다. 가족 문제 때문에 소문이 좀 나던데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조심해요. 네. 민수는 자리로 돌아온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다. 그날 밤, 지은이 요양원을 찾아간다. 처음으로 어머니 면회 왔습니다. 직원이 말한다. 어르신이 면회 거부하셨어요. 뭐라고요? 면회 안 받으신대요. 지은은 복도에 주저앉는다. 어머니, 어머니, 소리친다. 하지만 순자의 방문은 열리지 않는다. 순자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 표정이 없다. 창밖을 본다. 2주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난다. 판사가 망치를 든다. 똑똑. 원고 승소.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피고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 또한 요양원 비용 3개월치를 배상할 것.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는다. 지은은 법정에서 무너진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무릎을 꿇는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는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린다. 저 여자가 그 며느리구나. 쯧쯧, 욕심이 과했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변호사가 다가온다. 항소하시겠어요? 지은은 고개를 젓는다. 의미 없어요. 그럼 2주 안에 집 비우셔야 합니다. 알아요. 지은은 법정을 나선다. 복도에서 순자와 마주친다.
순자는 지은을 지나친다. 눈길도 주지 않는다. 지은이 뒤에서 부른다. 어머니. 순자는 멈춘다. 돌아보지 않는다. 어머니,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다. 진작 생각했어야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내 집에서 나가. 순자는 걷는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본다. 수군거린다. 지은은 얼굴을 가린다.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다. 민수가 멀리서 지켜본다. 다가가지 못한다. 그냥 선다. 한참을. 그리고 돌아선다.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는다. 변호사가 말한다. 조건부 증여를 위반했습니다. 요양원 강제 입소가 결정적이었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다. 이사 준비하세요. 법원 직원이 통보한다. 2주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선 채 눈물을 흘린다. 민수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다. 집 비워야 한대. 알았어.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다. 엄마한테 가봐. 거부당했어. 문전박대. 민수는 전화를 끊는다. 고개를 떨군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지은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효부 사기꾼. 시어머니 재산 노린 며느리. 어디를 가도 시선이 따갑다. 지은은 집 밖을 나서지 못한다. 커튼을 친다. 불도 끄지 않는다. 사람들이 볼까봐. 어느 날 순자가 동네 회관에 공고를 낸다. 주민 간담회, 부동산 분쟁 경과 보고, 날짜와 시간. 사람들이 모인다. 궁금해서 회관이 꽉 찬다. 지은도 온다. 뒤쪽 구석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순자가 단상에 선다. 마이크를 잡는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순자는 차근차근 말한다. 집을 빼앗긴 이야기,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진 이야기, 며느리가 한 말들, 증거가 있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꺼낸다. 스피커에 연결한다. 재생 버튼을 누른다. 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빨리 돌아가셔야지.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웃음소리. 요양원에서 편히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회관이 조용해진다. 숨소리마저 들린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다. 지은을 찾는다. 지은은 일어난다. 도망치듯 문을 연다. 쾅! 문이 닫힌다. 사람들은 다시 순자를 본다. 한 할머니가 말한다. 순자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순자는 미소 짓는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든다.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자는 준비한 서류를 꺼낸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사람들이 놀란다. 전부요? 네, 전부요. 박수가 터진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다.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난다. 효부 사기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패소. 재산사회 환원한 박순자 씨 화제. 지은의 사진도 실렸다. 얼굴은 모자이크.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 지은은 그날로 회사를 그만둔다. 사표를 낸다. 가족 문제로
상사는 아무 말 없이 받는다. 모두 알고 있다. 민수도 회사에서 눈치를 받는다. 말은 안 하지만 시선이 차갑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한다. 엄마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냥 침묵한다. 한 달 후 순자는 요양원을 나온다. 어머니, 퇴소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 가야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멀쩡해. 순자는 웃는다. 짐을 챙긴다. 많지 않다.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예전 그 집, 문을 연다. 먼지가 쌓여 있다. 순자는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역시 내 집이 좋네. 청소를 시작한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다. 순자 씨, 돌아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떡을 돌린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이겨냈어요. 한 할머니가 말한다. 저분 당할 뿐이 아니었어. 맞아. 끝까지 포기 안 하시더라. 사람들은 순자를 응원한다. 그날 저녁, 순자는 마루에 앉는다. 차를 마신다. 창밖을 본다. 저 멀리 민순의 집이 보인다. 불이 꺼져 있다. 순자는 한숨을 쉰다. 불쌍한 것들. 하지만 연민은 없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다. 며칠 후 민수가 혼자 찾아온다. 새벽이다. 아무도 없는 시간. 엄마, 문 앞에 선다. 초인종을 누른다. 한참을 기다린다. 불이 켜진다. 문이 열린다. 순자가 서 있다. 들어와.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신발을 벗는다. 거실로 들어간다. 예전 그 집. 하지만 모든 게 다르다. 가구도, 분위기도. 앉아. 순자가 말한다. 민수는 소파에 앉는다. 말이 없다. 차 마셔. 순자가 차를 따른다. 민수는 받아든다. 잔이 떨린다. 차가 흔들린다. 마시지 못한다. 한참을 그냥 든다. 엄마, 뭐, 미안해. 뭐가, 다. 민수는 울먹인다. 눈물이 떨어진다. 차잔 위로. 엄마, 나 너무 바보였어. 순자는 창밖을 본다. 대답하지 않는다. 지은이가, 아니 내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한다. 내가 엄마를 지켰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하다. 엄마,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제발, 돌아가. 차갑다. 민수는 차 잔을 내려놓는다. 일어난다. 엄마, 가. 순자는 여전히 창밖을 본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문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잡는다. 돌아본다. 엄마 뒷모습 작다. 예전보다 더 작아 보인다. 엄마, 사랑해. 대답이 없다. 민수는 문을 연다. 나간다. 문이 닫힌다. 순자는 그제야 고개를 돌린다. 닫힌 문을 본다. 한참을.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본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닦지 않는다. 그냥 흐르게 둔다. 말이 없다. 차 마셔. 순자가 차를 따른다. 민수는 받아든다. 마시지 못한다. 엄마, 미안해. 뭐가, 다. 민수는 울먹인다. 순자는 창밖을 본다.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돌아가.
차갑다. 민수는 일어난다.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선다. 뒤돌아본다. 엄마는 창가에 서 있다. 등을 보인 채 민수는 천천히 걸어간다. 멀어진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본다. 작아지는 아들. 눈물이 나지 않는다. 이미 다 흘렸다. 혼자 있을 때 요양원에서 지은은 결국 동네를 떠난다. 이사를 간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인터넷에 기사가 남아 있다. 검색하면 나온다. 어디를 가도 과거는 따라온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 두 사람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려고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순자는 혼자 산다. 조용히. 하지만 외롭지 않다. 동네 사람들과 차를 마신다. 공원에서, 회관에서 가끔 웃는다. 진심으로 산책을 한다. 혼자. 하지만 평온하다. 매일 아침 순자는 집 앞 화단을 가꾼다. 꽃을 심는다. 물을 준다. 잡초를 뽑는다. 이웃이 지나가며 말한다. 순자 씨, 꽃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정성이 필요하죠. 사람도 그렇죠? 맞아요. 순자는 웃는다. 정성이 없으면 시들어요. 이웃은 고개를 끄덕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배워야죠. 아프게라도. 두 사람은 한참을 서서 이야기한다. 날씨, 건강, 세상사, 해가 기운다. 들어가 보세요. 네, 순자 씨도요. 이웃이 떠난다. 순자는 혼자 산다. 어느 날, 동네 회관에서 노인 대학 강의가 있다. 순자가 강사로 나선다. 재산관리와 가족관계, 포스터가 붙었다. 사람들이 모인다. 회관이 가득 찬다. 의자가 모자라. 뒤에 서서 듣는 사람도 있다. 순자가 단상에 선다. 마이크를 잡는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오늘은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처음부터 집을 넘긴 날, 요양원에 간 날, 싸운 날, 이긴 날, 사람들은 숨죽여 듣는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는다.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여러분, 순자가 말한다. 조심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우레와 같다. 사람들은 일어선다. 기립박수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줄을 선다. 순자에게 질문하기 위해.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선생님, 제 아들이. 선생님, 도와주세요. 순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대답한다. 메모를 해준다. 연락처를 알려준다. 해가 진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다. 마지막 한 명. 80대 할머니.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가 운다. 집도 뺏겼고 돈도 없어요. 순자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포기할 뻔했어요. 순자가 말한다. 하지만 싸웠어요. 끝까지. 저는 힘이 없어요. 있어요.
당신 아내. 순자는 할머니를 똑바로 본다. 내일 저한테 오세요. 같이 찾아봐요. 할머니가 고개를 든다. 정말요? 네. 약속해요. 할머니는 순자를 껴안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할머니 등을 토닥인다.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온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순자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 인생이에요. 끝까지 지키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린다. 순자는 티슈를 건넨다.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쓴다. 마지막 장. 사람을 밟으면 세상이 밟는다. 나는 밟히지 않았다.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펜을 내려놓는다. 창밖을 본다. 별이 빛난다. 순자는 미소 짓는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결국 정의는 이긴다. 늦더라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순자는 그걸 증명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